슬프게도 멸종돼버린 동물들이 있어요. 많은 특별한 동물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버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뿐만 아니라 전체 종이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멸종 종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티타노보아. 티타노보아는 엄청나게 큰 뱀으로 멸종 전엔 콜롬비아 북동부의 라과히라 지역에 살았어요. 이들은 뱀을 무서워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악몽 같은 존재이죠. 이 뱀의 화석은 주로 세레존 지층에서 발견되었으며 약 6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화석을 연구하면서 학자들은 티타노보아가 팔레오세 중후기에 살았다고 결론지었어요. 이 시기를 좀 더 설명하자면 백악기 공룡 멸종 사건 직후의 1000만년의 기간을 의미해요. 티타노보아는 매우 거대했는데요. 그들은 12.8m 길이로 자랄 수 있으며 최대 무게는 1.13톤에 이른다고 해요. 비교를 하자면 이 뱀들은 샤킬 오닐보다 6배 길고 천리터의 눈보다 5배 더 무거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엄청난 뱀이에요. 메가네우롭시스 페르미아나. 메가네우롭시스는 흥미로운데요. 일단 발음하기에도 조금 어렵죠. 그런데 그것은 멸종된 것으로 유명한데요. 좀 더 설명하자면 메가네우롭시스는 그리핀 플라이의 일종이에요. 메가니소프테라라고도 불리는 그리핀 플라이는 엄청나게 큰 곤충의 일종이었어요. 대다수는 보통 잠자리보다 큰 정도였지만 큰 것들은 완전 괴물이었죠.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악당의 이름처럼 들리는 이 그리핀 플라이 종족은 거대한 메가네우라 모니를 포함해요. 또 매우 어려운 이름이 나왔네요. 그러나 그중 가장 큰 것은 위에서 언급한 메가네우롭시스이죠. 그들은 최대 28인치 길이의 거대한 날개를 지녔어요. 스타워즈 배우 케니 베이커의 3분의 2에 달하는 크기이죠. R2D2의 3분의 2만한 게 창문으로 날아들어와서 침실 전등에 붙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상당한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서 날개 길이는 13인치이고 머리에서 꼬리 길이는 거의 17인치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메갈로돈. 조스와 토이스토리에 나온 작은 장난감 상어 다음으로 메갈로돈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상어일 거예요. 큰 이빨을 의미하는 메갈로돈은 멸종동물로 약 2300만에서 37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져요. 시기를 명확히 분간해보자면 그들은 베티 화이트가 태어난 지 몇십억 년 후에 멸종한 거예요. 이건 그저 농담이에요. 베티 화이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메갈로돈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어요. 음모론자들은 메갈로돈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들은 바다에 그림자가 있는 사진들을 가져다가 그것이 메갈로돈임을 주장하곤 해요. 이 음모론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상어 공포증이 있는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메갈로돈은 멸종했다고 말이죠. 저희는 진정으로 메갈로돈이 멸종되었다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메갈로돈에 집착할까요? 바로 그것의 크기 때문이죠. 메갈로돈의 크기는 사람들을 매료시켜요. 우리는 완전한 메갈로돈의 골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의 추정에 따르면 그것은 사이먼 코엘의 은행 잔고보다도 클 것이라고 하네요. 메갈로돈의 크기에 대한 많은 이론은 발견된 몇 개의 뼈와 수년 동안 나타난 많은 이빨들을 분석해서 나왔는데요. 이 이빨 중 일부는 7인치로 아이패드 미니만큼 길다고 해요. 학자들은 여기서 몇 가지를 알아냈는데요. 일단 무는 힘은 뉴턴이라는 단위로 측정되는데 보통 인간의 무는 힘은 1317뉴턴이라고 해요. 백상아리는 18216뉴턴이고요. 저희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약 182,201뉴턴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백상아리의 10배 정도 되네요. 이 메갈로돈의 이빨에 대한 분석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의 전체 크기에 대해 꽤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죠. 현재 추정에 따르면 메갈로돈은 18m에 달한다고 해요. 왜 이런 것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거죠? 끔찍하네요. 동굴곰. 위니, 패딩턴, 요기 등의 캐릭터는 사람들로 하여금 곰이 귀엽고 깜찍하다고 믿게 만들곤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동굴곰도 귀여울까요? 이들의 뼈는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곰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홍적세 시기를 보내고 약 24,000년 전에 멸종되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현대의 갈색곰과 비교하여 독특한 서식지 때문에 붙어졌는데요. 곰들은 보통 겨울잠을 잘 때 동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현재까지 거의 모든 동굴곰 화석은 동굴에서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이 곰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동굴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것이 습성 때문인지 또는 다른 동물이나 기후 때문에 도망쳐 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동굴곰이 메갈로돈과 비슷한 점은 멸종된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또한 특이한 이빨을 가지고 있죠. 동굴곰의 이빨은 현대의 죽은 곰의 이빨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크고 마모가 심해요. 이것은 그들의 먹잇감들이 매우 씹기 힘든 것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의미하죠. 치아를 연구하다 보면 뼈 연구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유골을 분석해보면 동굴곰들은 동명 과정에서 종종 죽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들은 여름에 깨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거죠. 뼈를 연구했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잔병치레가 많은 동물이었어요. 많은 동굴곰은 뼈 종양, 충치, 척추 이상 등에 시달리곤 했죠. 푸르스사우루스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자면 그것은 자이언트 카이만의 멸종된 종이에요. 카이만이 무엇인지 모른다고요? 그것은 카이만학과에 속하는 악어를 의미해요. 푸르스사우루스는 남미의 중신세 시기에 존재했어요. 이 시기를 설명하자면 코르아피안으로부터 몬테헤르모산 사이의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발견된 이들의 두개골 중 가장 큰 것은 60인치 정도였어요. 전문가들은 이 두개골로 푸르스사우루스의 최대 크기를 추정했는데요. 그들은 길이가 10m에 달했으며 무게는 5.69톤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추정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들의 치아는 재미있는 정보를 줬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두개골이 약 69,000뉴턴의 무는 힘을 가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그래도 정확하게는 메갈로돈급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게 물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스밀로돈이란 이름을 보면 메갈로돈의 사촌이나 조커의 애완 공룡 정도로 생각되시겠죠. 실제로 스밀로돈은 보통 다리만한 송곳니를 가졌지만 약한 턱을 가진 검치호의 일종이에요. 이 커다란 고양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사시대 동물 중 하나이죠. 우리는 고양이들이 성격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거대한 한 쌍의 송곳니까지 있다고 생각해보면 공포죠. 일부 현대 고양이 주인들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스밀로돈은 그런 점에서 애완용 고양이로는 불가능한 타입이죠.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제로 현대의 집고양이 또는 호랑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진 않아요. 이들의 턱은 견고하고 가늘며 현대 고양이보다 훨씬 더 좁죠. 이 때문에 스밀로돈은 사냥의 천재였어요. 그들은 주로 큰 포유류를 사냥하는 정점의 포식자였죠. 그들의 사냥 방법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매복 방식으로 사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밀집된 초원에서 숨어있다가 먹이가 등장할 때 갑자기 습격해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현재 숲속에 사는 고양이과 동물들과 유사한 다리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냥 기술 또한 그들과 비슷할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긴 꼬리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달리기 기반의 사냥 스타일에 필요한데요. 스밀로돈은 꼬리가 짧고 뾰족하여 먹이를 쫓아 달리다가 넘어지기 쉬운 형태라고 하네요. 스템매머드는 매머드와 코끼리가 속한 코끼리과의 멸종된 종이에요. 이 거대 짐승은 털복숭이 매머드와 비슷하다고 여겨지지만 털이 더 짧다고 하죠. 이들은 대부분 시베리아의 추운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털옷이 필요했을 거예요. 스템 매머드를 다른 매머드와 구분하는 몇 가지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히 턱뼈가 작고 두개골이 짧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것을 막을 순 없었죠.
스템 매머드의 완전한 골격은 역사상 2번 정도 발견되었으며 최근 발견은 2015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들의 진정한 형태를 잘 알아볼 수 있었죠. 각각 2.5m의 길이와 무게가 150kg인 엄니를 가진 스템 매머드는 머리가 무거울 수밖에요. 목이 그걸 버틸 수 있다니 놀랍네요. 아켈론. 거북이는 보통 아주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켈론은 아니에요. 이들 종은 완전히 멸종했죠.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본 다른 동물들처럼 멸종된 종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크기예요. 아켈론은 역사상 가장 큰 해양 거북이예요.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표본은 갈퀴에서 갈퀴까지 약 4m, 머리에서 발끝까지 4.6m, 무게는 약 2.2톤이라고 해요. 이들은 공룡들과 함께 6,600만 년 전에 살았어요. 따라서 소행성 충돌이 멸종의 원인이 되었죠. 보롬배 타이탄. 보롬배는 코끼리 새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름처럼 이들은 매우 거대했어요. 이 목록에 있는 대부분의 종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멸종했는데요. 보롬배 타이탄은 우리에 의해 멸종했죠. 여기서 우리란 바로 인간을 의미해요. 저희가 멸종시켰다는 건 아니고요. 2018년에 학자들은 약 1만 년 전부터 보롬배 타이탄의 흔적들을 발견했으며 연구를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이 이들을 적극 사냥하고 도살했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3m의 높이와 평균 635kg의 보롬배와의 싸움은 매우 격렬했을 거예요. 과거의 인간들은 참 강했네요. 그들은 거의 3m에 달하는 조류의 종 전체를 성공적으로 물리친 것이죠. 아주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스피노사우루스. 가장 유명한 공룡 중 하나인 스피노사우루스는 현재 북아프리카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1억 1102년 전에서 9350년 전까지 살았어요. 그들은 모든 육식 공룡 중에서 가장 큰 공룡이었죠. 마치 경마기수 옆의 농구 선수처럼 이들은 다른 공룡들과 체격이 달랐어요. 현재 추측으로는 길이 18m, 최대 무게 23톤으로 추정돼요. 이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든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건 정말 다리가 떨리는 일일 거예요. 이 멸종된 동물 중 하나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면 어떤 종을 선택하시겠나요? 그리고 어떤 동물이 메갈로돈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새로운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